자, 6월 모의고사 대비 나형 1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한 2주가량 남았는데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대비하신다면 일주일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틀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다면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10번 문제풀이 할게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똑바로 인지를 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이라는 내용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쓰이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 그리고 틀릴 수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틀릴 수 없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두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독립이라는 녀석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독립이라는 건,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건 이런 내용이죠. 앞에 있는 사건 A가 먼저 일어났다고 했을 때 B 사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을, 그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분명히 이런 녀석의 조건 확률 있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우리 이거 읽습니다. 그럼 A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독립이라는 이 정의에서부터 이끌어낸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녀석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이런 곱사건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분명히,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조건부 확률을 일으키는데, 이 녀석의 정의가 뭐였냐면 PA분의 PA 교 B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다 분명히 PA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위에서 1번 가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녀석은 누구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네, B가 일어날 사건 확률과 똑같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PA교 B는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이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A가 일어났을 때 B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A와 B도 독립이지만 A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분명히 독립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냐면 바로 독립사건에서의 덧셈 정리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A 합집합 B,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A 더하기 PB 더하기, 집합의 정리랑 똑같죠. PA교 B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보면 2번 가정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잠시만요. 자, 2번 가정에서 얘를 갖다가 PA 곱하기 PB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인 사건에서의 덧셈 정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요 내용들만, 이 네 가지, 즉 A와 B가 독립이라는 사건이었을 때 이 네 가지의 표현법들을 정확한 정의에 따라서 쭉쭉쭉쭉쭉 이끌어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말고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보자고요. PA 합집합 독립일 때 이 첫 번째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그 녀석은 이 녀석과 지금 4번 내용을 쓰라는 내용과 똑같겠네요. 그쵸? 그럼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풀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분명히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인데 분명히 A와 B는 독립이라 했으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P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거고 그때 이 값은 8분의 3이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P, A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1-P A가 될 거므로 이 값이 8분의 5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굳이 얘를 갖다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번 공식을 쓸게요. 1번 공식은 분명히 P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빼기 PA 곱인데 그 녀석이 독립이랄 때 분명히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럼 분명히 B라는 값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A 값은 아니까 얘는 8분의 3 플러스 X 마이너스 8분의 3X라는 값이 얼마 되더라? 2분의 1이니까 8분의 4가 되겠더라 생각하시고 요거 정리해 주시면 8분의 얼마? 5X가 될 거고요. 넘기면 8분의 1이 돼서 X는 뭐가 되더라? 5분의 1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PB라는 녀석이 땡땡땡에서 PB라는 녀석이 5분의 1임을 찾아냈으니까 다시 한번 1-PB가 뭐라 그랬죠? P의 B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더라? 5분의 4가 됨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끌고 왔죠?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마지막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구할 건데 분명히 A와 B가 독립이라 했으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라 했으므로 P, A교 B의 여집합은 독립이 사건일 때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될 거고 여기서 8분의 3임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기서 찾아냈으므로 얘는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4, 1은 4, 4, 2, 8 해서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값은 얼마가 되더라? 10분의 얼마? 3이 되겠더라. 그래서 선지에서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A, B가 독립이라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1번, 2번, 3번, 4번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독립이라는 사건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 때 저 네 가지를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저런 것들 다 써놓고 공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문제를 갖다 풀어낼 때 독립이라는 사건에 관련된 확률에 대한 어떤 성질에 관련된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한 20문제, 30문제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교재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20번, 30번 계속해서 개념을 반복해서 거기다 써놓는다 그러면 따로 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20문제, 30문제 풀 때 그냥 풀 때와 내가 그걸 써놓고 문제를 풀 때의 시간 차이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한 번 공부하고 나면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영영 까먹지 않는 공부를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문제를 풀면서 잊어버리면 다시 공부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공부하면서 막 시간을 비울 쪽으로 쓸 거야. 저는 첫 번째 상황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1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